잠깐만 찍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959번, 963번, 967번 이렇게가 지금 같은 패턴으로 돼 있거든요. 위에 대표 문제 나와 있고 문제 2개 나와 있고 밑에 상상상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960번 딱 갔을 때 일단 여기 쭉 일렬로 쭉 봐보세요. 총 앞에서 964, 965, 966, 967 딱 풀었을 때 왜 하필 917번만 상일까요? 문제 구성은 다 똑같거든요. 2차 부등식이 하나 던져주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을 때, 해가 같지 않을 때. 그럼 얘도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위에 쭉 네 문제가 다. 근데 왜 하필 얘는 상일까요? 그 차이점만 느끼시면 돼요. K?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0보다 커서. 아니요. 거기도 위에 대표 문제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0보다 크잖아. 응? 이창의 부호 개수, 이창의 개수. 한 70점 정도?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961번 라인을 봅시다. 그럼 961번 이창의 부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 A가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렇다고 963번을 봐도 이창의 부호가 안 나왔는데 얘도 상이야. 전부 다 치웠는데. 치환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야. 그냥 치환 때문에 아니에요. X 앞이 똑같다? 아니야.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부호 알 수 있는 거 우리야. 옆에 961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부호 알 수 있는 거 큰 문제가 안 되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0보다 위에 있는 게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거 정도는 뭐. 정연아. 팔짱 풀고 연필 들고. 왜 너는 졸고 있니? 애들은 너 생각하고 있는데. 너 좀 졸라고 지금 애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못 찾는 거예요. 응? 못 찾는 자, 여기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 960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 556번도 얘도 해를 갖지 않는데요. 밑에도 해를 갖지 않는데요. 얘는 해를 갖는데요. 얘도 해를 갖는데요. 얘도 해가 존재한대요. 근데 난이도가 상이에요. 그죠? 여기도 보게 되면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된대요. 얘가 x 값을 갖는 게 없이 항상 성립한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실수란 소리예요. 얘도 해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대요.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대요. 근데 얘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기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기도 해를 갖지 않는데요. 얘도 해를 갖지 않는데요. 근데 얘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뭔 차이점 때문일까요? 나머지 다 모든 실수 맞아요. 왜 앞에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문제 3개만 난이도가 상이 붙었을까요? 그 차이점만 보시면 돼. 위에 3문제랑 밑에 1문제. 위에 3문제랑 밑에 1문제. 위에 3문제랑 밑에 1문제 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딱 그 냄새만 그 느낌만 딱 찾으면 그래서 상이구나. 그래서 그걸 봐야 되겠구나 나와요. X의 범위를 구하고 K값의 범위를 구해야 또. 라는 상관은 없어요. 뭐라고? 그렇죠. 그렇죠. 현석 맞췄네요. 자, 위에 3문제 봐보세요. 다 출발이 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입니다. 961번도 마찬가지고 956번도 마찬가지고 956번부터 966번까지 오는데 그 나머지 그 위에 중간 난이도의 9문제는 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에요. 맞니 여기까지? 네. 밑에 깔려 있는 거 959번, 963번, 907번 보게 되면 다 부등식, 부등식, 부등식입니다. 그 2차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난이도가 하나가 올라간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2차 부등식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2차 부등식은 2차항의 개수가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문제 풀 때도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A 값은 당연히 0이 아닙니다를 전제 조건 깔고 갔단 말이야. 따라와 무슨 말인지? 하지만 얘는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이 아니야. 부등식이야. 그럼 부등식은 뭐야? 부등호만 있으면 부등식인 거야. 무슨 말이 돼요? 얘가 0이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그거 딱 하나의 개념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난이도가 올라간 겁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2차 부등식처럼 푸는 버전이 하나가 있고 2차 부등식이 아닌 버전으로 푸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첫 번째부터 갑니다. 연습해왔던 것처럼
2차 부등식일 때. 즉 첫 번째 k 빼기 3이 0이 아닐 때의 느낌이 되겠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2차 부등식 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뭐다? 0보다 크다. 즉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는 거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야? 해가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위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위 이거 빼니까 밑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그지? 즉 그래프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k 빼기 3이 뭐고요? 요거 a 요거는 음수여야 되고요. 판별식은 그렇지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제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버전일 때 푸는 방법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k는 뭐구나? 3보다는 작아야 된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판별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k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k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무슨 2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k 빼기 3 묶여있기 때문에 얘를 k 빼기 3으로 인수분해 해준다면 k 빼기 3에 무슨 2가 들어가겠어요? 플러스 2가 들어가겠죠. 따라와? 예,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k 빼기 3에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얘는 작으니까 사이로 들어와야겠죠? 3하고 1이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맞냐 여기까지? 네. 하지만 이 2차 방정식 버전에서는 3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답은 뭐가 된다?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3보다 작다라는 게 첫 번째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네. 하지만 두 번째 모일 때 k 빼기 3이 얼마일 수도 있다고요? 0일 수도 있다고요. 이때는. 괜찮아? 네. 오케이. 그럼 가자. 그럼 결국 다 뭐가 됩니까? 이거 0 됐죠? 이거 0 됐죠? 그럼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2. 그럼 얘만 남죠. 이거 0 됐잖아. 얘도 0 됐잖아. 즉 k가 얼마일 때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k가 3일 때잖아. k 빼기 3이 0이니까 k는 3일 때라잖아. 그지? 네. 그럼 뭐가 돼요? 얘도 0 됐죠? 얘도 0 됐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대요. 간단해. 말했잖아.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말이 되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x 없어졌을 때 얘가 말이 안 되면 해가 없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k가 3이어도 k가 3일 때도 해가 있다 없다? 그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럼 k가 3이어도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k가 3이어도 해가 없잖아. 그럼 1번에서는 3이 안 됐지만 이해됐어? 2번에서 3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합쳐지니까 k 값은 뭐가 된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네.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3이 빠졌다. 여기 원래 있었잖아요. 왜 뺐다가 갑자기 다시 들어갑니까? 여긴 내가 왜 뺐다고? 2차 부등식 버전이니까 뺐다고. 2차 부등식에선 3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빼놨다가 따라와? 이제 얘가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됐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따라와? 네. 0이 됐을 때도 봤더니 3이어도 여전히 해가 없네?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래서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3인데 얘가 이렇게 나와서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왔어. 그럼 돼야 안 돼? 그때는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답이 얘가 되겠지. 따라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모일 때 부등식일 때는 두 번째 버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왔어? 오케이. 질문.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59번, 63번도 숙제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왜 기억하냐면 내가 북일고가 아니지. 그때 당시 좀 오래됐긴 했는데 북일고가 아직 자사고가 아닌 시절에 시험 지를 받았는데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와서 딱 봤더니 부등식이었네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다시 개념서로 가시고요. 이번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모든 실수가 항상 성립할 조건 보겠습니다.
개념서예요. 시험지 거기다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 위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는 범위가 안 나왔을 때요. 그냥 모든 실수에서 성립합니다가 되는 건데요. 이번엔 제한된 범위, x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 뭘 따져주시면 되냐면요. 2차 함수의 최소값과 또는 최대값 아니면 범위의 양끝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기억나시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결국 못 찾는 문제입니다. 뭐를 찾는 거다? 왜 이럴까? 2차 함수 최소값에서 결국 세 글자 뭘 찾는 거야? 땡땡점. 그건 꼭지점. 임식기 다 까먹으면 어떡해. 꼭지점이 무슨 값? 저 지랄이요. 꼭지점의 y 값이죠. 꼭지점의 y 값이죠. 결국 제한된 범위가 나오게 되면요. 꼭지점을 먼저 찾아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최소값이야. 그럼 그게 최소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값들은 그거보다는 더 똑똑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크수가 되겠지. 얘가 최소값이니까. 얘가 최소야. 그럼 나머지 값들은 다 크다는 말이 될 거고 반대로 얘가 최대값이야. 그럼 나머지 값들은 그거보다는 다 작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해된 여기까지? 갑시다. 그럼 첫 번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꼭지점의 x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뒤 또는 못 또는 뭐의 범위만 구하면 된다고요? 최소값. 값 또는 최대값의 범위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여기서 최소값과 최대값 또는 이제 범위의 양끝값을 구합니다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주어진 꼭지점 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면 그냥 최소값과 최대값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k제곱 빼기 7이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0과 5 사이에서는 항상 성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만? 0과 5 사이에서는. 그럼 0과 5 사이에서의 이 함수를 그렸을 때 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와 무슨 말인지? 네. 자, 구할 수 있잖아. 꼭지점 x값을. 자, 이걸 우리가 표준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오케이,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3, k제곱 빼기 16이 되겠죠. 네. 그럼 이 꼭지점 x값 3이라는 애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무슨 꼭 뭐는 k제곱 마이너스 16은 무슨 값이다? 최소값을 가져가는 거거든. 왜? 어떻게 블록하니까 아래로 블록하니까 여기 좌표가 3, k제곱 빼기 16이잖아. 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k제곱 빼기 16이 가장 낮게 있는 최소값이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지? 자, 그럼 가장 낮은 k제곱 빼기 16이 당연히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그 나머지를 제외한 모든 값들은 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가장 낮은 애가 0보다 크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럼 나머지 값들도 1을 집어넣든 어쨌든 걔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0과 5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지점 x값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최소값이나 또는 최대값만 찾아주시면 돼. 즉 최소값이 0보다 크면 0과 5 사이에서의 모든 값들은 다 0보다 클 겁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프처럼. 여기가 지금 무슨 값이야? y값이 k제곱 마이너스 16이거든요. 맞죠? 여기까지? 네.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0부터 5 사이에 있는 모든 그래프는 어떻다?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가 되는 거죠. 괜찮냐 여기까지? 네. 자, 다음 주 두 번째로 갑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꼭지점 x값을 구할 수 없을 때 또는 들어가지 않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뭘 찾는다? 1번 양끝값의 범위를 찾는다. 자, 양끝값이란 뭐냐면요. 이 범위에 요걸 얘기하는 거야. 마3일 때 값이랑 0일 때 값. 자, 다시 좀 잘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작거나 같을 걸 원해요. 여기까지에만. 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그래프가 있으면 마이너스 3이 여기고 0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또는 만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오면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마이너스 3일 때가 여기가 될 거고 0일 때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원하는 게 어디가 돼?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 따라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은 여기 x축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와서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0까지니까 여기서부터 0까지니까 어디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긴 필요 없어요. 있으나 마나야. 우리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0보다 어디 있어요? 깜짝이야. 너 뭐야? 어디 있어요? 여기 x축보단 다 아래에 있잖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양끝값 마3을 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되고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0을 넣어도 얼마가 된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다 0보다 작은 애가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같아도 되겠죠. 얘가 는이면 같아도 되는 겁니다. 얘는 는이 없기 때문에 는이 빠진 거고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꼭지점 x값을 구할 수 있으면 최소값 또는 최대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또는 구할 수 없으면 이 양끝값의 범위를 가지고 대입했을 때 범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여기까지?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대표 문제 1049번.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들어가는 2차 부등식이 요 안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가는 이 그래프는 항상 그 범위 내에선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겠죠? 네.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이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일단은 얘가 아래로 블록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꼭지점 x값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안 써줬구나. 꼭지점의 x값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자, 끝났어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니 여기서는? 2 나오겠죠? 그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2겠죠. 들어갑니다. 그럼 가보자. 어쨌든 구해야 되겠네. 그 들어가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닫고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따라서 이 x가 2일 때 최소값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을 갖는다라는 말이 돼요. 이해된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얘가 2라는 애가 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최소값이 어떻게 돼버리면 0보다 커버리면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있는 모든 범위도 다 어떻게 되겠다? 0보다 커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이렇게 네. x축이 있고요. 이때 x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이 최소값만 뭐 해버리면 여기 있던 이 최소값 2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이 0보다 크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애도 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 네. 그럼 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풀어주면은 2, 1 깜짝이야 1, 2, 3, 1 그러면 얘가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a 플러스 1과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과 2분의 3이잖아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최소값이 포함되어 있는 마이너스부터 3까지도 다 0보다 위에 있겠습니다. 가 돼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알겠니 여기까지? 자 다음. 이번에 위쪽에 있는 경우네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직선과 위쪽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 직선이 있는데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 두 번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번째 이렇게 하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으려면 1, 2, 3번 중에 뭐겠어요? 3번이죠, 3번. 2번은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딱 무조건 위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3번 그럼 요 1, 2, 3번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뭘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오늘도 한 20번 얘기한 것 같아. 그 유명한 판별식으로 보는 거죠. 왜? 얘는 교점이 몇 개? 2개. 얘는 교점이 몇 개? 얘는 교점이 없다. 되는 겁니다. 결국 교점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점 구하는 식 어떻게 찾았습니까? 얘 우변과 제 우변이 어떻다? 그 등식이니까 얘 우변과 제 우변이 갖다 놓고 문제를 풀었었던 거죠. 알겠니 여기까지? 그럼 가보자. 그러면 얘 우변 뭐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제 우변 뭐랑? 2x 플러스 15가 같다라는 얘가 무슨 식이라고요? 교점 구하는 식이라고. 근데 이렇게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교점에 x값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결국 이걸 정리하고 났을 때 판별식 0보다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네. 가보자. 그럼 정리하자. 시작.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이 되겠죠? 네. 야 그럼 그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 얘는 뭐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 뭡니까? y값을 비교했을 때 무조건 2차 함수가 1차보다 더 어디 있으면 돼요?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럼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1차 함수 2x 플러스 15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고요? 2차가 더 크다고 찾으면 되겠네요. 네. 잠깐만 항상 위에 있다고 하는 거니? 문제 잘못 봤다. 미안하다. 자 문제 잘못 봤어요. 자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그냥 위쪽에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항상 위라고 하게 되면 얘가 맞아요. 항상 위라고 하면.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위쪽에 있는 부분만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죠. 위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 직선보다 이 점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가 나와도 되는 거니까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점 구하는 식 만나는 점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풀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랑 2가 나올 테니까 5랑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얘가 5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5보다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2차 부등식을 세워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 잘못 봤었네요. 자, 제가 방금 그 세 개 그렸던 거는 이제 1056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x 플러스 3보다 항상 always 밑에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될 때를 얘기한 거죠. 항상 위에 있는 거. 아까는 그냥
위쪽에 있는 거 항상 위가 아니라 그냥 살짝 위에 있어도 그거 찾는 거고요. 이번에는 항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와야 되게요? 아래. 아래에 있으려면 근데 얘가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블록해요? 위로 블록하죠. 그럼 위로 블록하고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래프가 떠니. 직선을 이렇게 간다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 항상 아래에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된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뭐 한다고요? 얘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점 구하는 식을 써준 다음에 그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알겠니 여기까지? 가볼게요. 그럼 가자. 교점 구하는 식 시작.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3이라는 교점 구하는 식을 썼단 말이야. 대입을 해서 그럼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얘가 2x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4로 바뀌니까 a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된 여기까지? 네. 근데 요거 교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요거의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보다 작다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항상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16보다는 작겠죠? 네. 그럼 결국 제곱해서 16이 되는 값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사이야 바깥이야? 사이. 그러니까 뭐하고 뭐 사이겠습니까? 마이너스 4랑 4의 사이겠죠. 따라왔니 무슨 말인지? 네. 그럼 a 구할 거면 마이너스 8보다는 클 거고 a가 0보다는 작겠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상 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이 없겠구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네. 자 다음 디스텐 넘어가시고 이번엔 연립 부등식 보겠습니다. 잠깐만. 연립부등식 간단해요. 연립부등식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연립부등식이 뭐 있었습니까? 위에 거 풀고 아래 거 풀어서 겹치는 게 답이었잖아. 네. 똑같아. 위에 거 풀고 아래 거 풀어서 겹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끝났잖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맞니 얘들아? 네. 그럼 이거 인수분해는 됐고 다음에 0보다 크니까 사이야 바깥이야?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앞에가 0 되는 건 마이너스 5, 뒤에는 2. 그 중에 더 작은 값.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또는 x는 2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1번이고요. 2번도 풀어보자고요. 그럼 2번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작거나 같은 거 사이로 들어와야겠죠? 네. 그럼 앞에는 4, 뒤에는 마이너스 3. 겹쳐지 그거 사이니까 4보다 크고 마3보다 작겠습니까? 마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겠습니까? 마산도. 그렇지. 마3보다는 클 거고 4보다는 작거나 같겠다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한 수직선에 나타내 주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5.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5보다는 색칠 안 하고 고개 들고 왼쪽으로 합니다. 근데 얘가 1번이에요. 1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2보다도 크대요. 그럼 2가 있고 색칠 안 하고 고개 들고 오른쪽이에요. 그럼 얘도 몇 번인 거야? 1번인 겁니다. 같은 넘버링이에요. 그럼 2번 마3하고 4 사이래. 그럼 마이너스 3은 이쯤에 마이너스 3이 있겠죠? 4는 여기쯤 있겠죠? 얘 사이니까 얘는 요렇게가 되겠네요. 여기가 2번 되겠습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지. 여기만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셨니? 네. 따라서 범위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A, B 2하고 4네요? 8 되겠죠. 4번.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따라오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1066 밑에 거로 가볼게요. 살짝 응용해 볼게. 별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연립분이 마찬가지로 위에 거 풀고 아래 거 풀어가지고 겹치는 게 4하고 5가 나오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얘는 풀 수 있잖아. x로 묶어주면 x 빼기 4가 0보다 커요. 그럼 얘는 0과 4니까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그럼 눈치채지 않았니? x가 4보다 크다라는 거는 여기서 나왔겠죠. 그죠? 네. 그러면 눈치채셨죠? x가 5보다 작다는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겠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봐라. 그럼 두 번째 해는 뭐가 되겠어요? 5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을까요? 아니면 a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을까요? A보다 그렇지.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되겠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얘도 표시하고 얘도 표시를 할 건데 그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오직 요거 한 군데만 나오게끔 a의 범위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 가보자. 나타내면 돼. 수직선에. 그럼 1번은 0보다 작고요. 여기 4보다는 크답니다. 다음 a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랬는데 일단 5는 여기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근데 만약에 A가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A가 나온다면 얘가 A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겹쳐지고 여기도 겹쳐지겠죠. 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A는 어디 있어야 된단 말이 됩니까? 0과 4 사이. 얘가 요쯤에 이렇게 돼야 4하고 5만 겹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따라와. 자, 가보자. 화면 보세요. 요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아니요. 이렇게 돼도 4하고 5 사이가 됩니까? 안 돼? 네. 되지. 4하고 5는 4는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서부터 하면 누가 돼버려요? A부터가 되겠죠. 결국 요 A라는 놈은 0보다는 어디 써야 돼?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있어도 되죠. 여기 있으면 돼요. 4하고 5만 들어가 있죠?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돼요. 되죠. 오케이. 그럼 따라서 A의 범위는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 따라서 A의 범위는 0보다는 클 거고 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0이랑 같아도 돼요? 안 돼요? 0이랑 같아도 되거든요. 0이랑 같아져도 들어가는 범위는 4부터 5까지거든. 맞냐 여기까지? 4가 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거든요. 4가 돼도 역시 겹치는 건 4부터 5까지거든요. 그래서 실수 A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자, 다음. 자, 이번엔 정수 해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 위에 건 풀 수 있잖아. 네. 마이너스 6이랑 2가 있네요. 그럼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6이랑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6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다음 2번. 인수분해 해놨네 다행히 다. 그럼 얘는 8하고 a잖아요. 각각 0 되는 값이 8하고 a잖아요. 네. 그럼 얘가 사이로 갈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8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일까요? a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일까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화면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간다 그래? 첫 번째가 6까지예요. a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구는 알아요? 8은 알죠. 그럼 8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두 번째 거 풀게 됐을 때. 8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가 나오려면 8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할까요? a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할까요? A보다 크거나
그렇지 여기 있죠. 나이스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첫 번째 거라고 한다면 그럼 겹치는 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네. 아하 그러면 얘가 8이고요. 또 같이 또 해봐야지. A가 여러분들 아이씨. 아 잠깐만 조금 애매한데 살짝 쫄리는데 아 이런 젠장 다시 그려야겠다. 자 만약에 A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한대요. 그럼 이때 정수는 몇 개입니까? 어쨌든 3개는 아니죠. 어디가 포함이 돼버려요? 여기가 다 포함이 돼버리잖아. 겹치는 게 그지?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부터 6까지니까 3개가 안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럼 3개가 들어가려면 어디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 당연히. 이 마이너스야. 일단 이렇게 들어야 될 거 말이야 그지? 네. 이렇게 들어가야 겹치는 게 좀 제한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 범위 안에 겹치는 게 지금 이렇게 사각형 여기 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겹치는 여기니까. 근데 여기 몇 개가 들어가야 돼?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뭐 들어가야 돼요? 6, 5, 4까지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뒤에서부터 3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4개가 돼버리니까.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히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요 안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 A의 범위는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A라는 놈 이해됐니 여기까지? 네. 결국 자 봤을 때 A는 3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 4, 5, 6이 들어가니까. 괜찮니? 네. 자 이제 화면 보세요. 똑같아. 항상 같은 경우도 봐야겠지. 얘가 4로 가버렸어요. 그럼 정수 몇 개야? 2개죠. 5하고 6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안 되겠다, 그지? 이번엔 3으로 가보자. 3으로 갔어요. 그럼 몇 개예요? 3개죠. 4, 5, 6 들어가 있죠? 그럼 3이 돼도 돼, 안 돼? 되고 4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끝. 정수 실수 A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네. 질문. 없죠? 자 다음에 넘어가고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끝났지 않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2 0보다 크다. 끝. 그럼 판별식 뭐가? 짝수항이네요. 네. 그럼 시작. k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어떻다? 크다. k의 k 빼기 3이 0보다 커야겠죠? 네. 그럼 바깥으로 나가겠네. 0하고 3이 있잖아. 그럼 따라서 k는 0보다 작을 거고 k는 3보다는 크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간 값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죠. 2가 안 들어가니까요. 따라오셨어요? 네. 질문. 자, 꽤 많은 유형을 풀었으니까 한번 책에서 좀 점검을 좀 하고 올게요. 체크합시다. 자, 우리가 968번이요. 자, 우리가 앞서서 대표 문제로 풀었던 거는 주어진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지점만 썼단 말이에요. 맞니 여기까지? 네. 자, 이번에 잘 보시게 되면 이걸 반대로 가보자고요. 그냥 가볼까? 968번. 자, 그럼 얘는 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닫고 더하기 2k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입니까? 1, 2k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야. 맞아 여기까지? 네. 그럼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야. 자 생각해봐.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어떻게 블록해요? 위로 블록하죠. 네.
그럼 위로 블록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이에요. 꼭점이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2부터 3, 4 아니 5 아니 여기가 5가 되겠죠? 이렇게 하자. 2, 4, 5라고. 안 되겠다. 자. 그래프 그릴 건데 여기 1 있어요. 꼭지점이니까.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가 2겠죠, 대충? 그럼 대충 이게 5라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 어디까지라고요? 2부터 5까 여기까지만이라고. 여기까지만. 2부터 5까지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빨간색에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 2하고 5 사이에 있는 빨간색은 항상 저기에서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빨간색에는 X축보다는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2를 넣을 때 값이랑 5 값 중에 누가 더 작아요? 2가 더 작아요? 5가 더 작죠. 5가 더 내려와 있잖아. 그럼 5가 이 5만 봤을 때 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뭔 말인지 돼요? 그럼 우리 뭐만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F5만 생각해 주시면 돼. 가장 낮은 값 얘만. 얘가 0보다 어떻게 돼버리면 크거나 같으면 2부터 5까지도 당연히 0보다 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F5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10 더하기 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마이너스 15잖아. 그럼 2K가 1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럼 최소값은 8이 되는 겁니다.